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돈의 노예, 우리는 없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맥신 대량 생산 가능성 열릴 수 있을까?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반 미증시는 실적 발표 그리고 운행주의 우려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오늘 다냐쌤이 돈의 노예, 우리는 없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부분은 지금 보면 굉장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돈 앞에서는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빼든 뭐든 나만 벌면 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이 내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라는 개념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시장을 투기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욕을 먹더라도 거기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욕먹기 싫고 내가 피해볼 것 같으니까 다음 정부로 넘기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즉 어떤 말이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부터 현재 윤 대통령까지 보면 이런 전 정부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올 9월 달에 만기가 들어오는 것들은 2025년 9월까지 연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임기응변으로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반드시 더 큰 부메랑이 돼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지만 돈에도 꼬리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서 정당하게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시장을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좀 모호하지만 주제를 정해봤고요.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시장 역시도 관련주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역시도 엔비디아 하락하는 그런 마감을 보여줬거든요. 자, 특히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요인을 보면 S&P 500에서 5곳에 대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치를 했고 특히 미국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뭐냐면 자, 지금 금리를 동결이냐 인상 여기서 고민하는 상황에서 주식담보대출금리가 7.48%로 23년 만에 최고로 기록했다라는 그렇다면은 주택시장의 위축과 함께 모기지에 대한 부실 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금융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놨고 또 이제 공화당에서 연방부채 협상 한도에 대해서 여기서 거부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적인 노름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2%로 지난 2009년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즉 금리는 지금 현재 동결이냐 이 부분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시중금리는 2%로 2009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증시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잭슨홀 회의에서도 지금 고민을 맞을 거예요. 연준에서는 2% 인플레이션을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결국에 이렇게 2% 고수를 위해서 금리를 올랐을 때는 결국에는 부메랑 경기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미국 역시도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제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쪽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제약 바이오 쪽과 헬스케어 이쪽은 오늘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반대로 전기 수소차와 반도체 섹터들이 약세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TF 시장에서도 보면 재생에너지와 자율주행, 로봇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이 긍정적인 요인이 올지 지켜봤으면 좋겠고, 반대로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블록체인 이런 쪽들이 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일본은 국방비, 내년 국방비가 7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배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엔화 약세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이유로 강세 마감했지만, 자, 일본 역시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1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화 약세 정책에 대한 기조가 변경이 될 수 있고 고금리 정책 전환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시장을 달라기 위해서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하락에서 상승 반전했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친 것이, 자,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사탕을 하나 줬어요. 미국에서 27개 기업 미검증 기업 리스트에서 중국 기업들 27개를 제외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상승 반전했지만 아직까지 근원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여전히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되고 부동산 업황, 부진, 그리고 디폴트 증가에 따른 금융위험 불안, 그리고 수출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 즉 경기 침체라는 빠졌다라는 것,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역시도 다소 힘겨운 그런 시장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요인을 보면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 영향으로 미국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이제 본다면 은행 지주가 LCR을 도입할 거로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은행 지주 관련 증권사들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퍼주고 있어요. 정부가 아니라 은행에서. 자, 그런데 신규 연체가 5주 9천억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031조 원, 그리고 최근에 14조 원이 급증했다라는 거죠.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라는 건 어떤 이유냐면 결국에 이자 갚느냐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연동돼서 올라갔을 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경을 하지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즉 금융산업 전반에 부실 징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매달 10,0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령화, 저성장 늪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시장에 지금 노출된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당분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제도 시장에 상승했지만 결국에 여지없이 공매도 부분이 증가되는 모습 보였어요. 외국인들은 1% 감소해서 4,600억이 좋겠지만 기관들 46% 급증하면서 3,200억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집중된 부분은 어디냐면 기관들 코스닥에서 79% 급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배터리 관련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잭슨 회의 관망으로 인해서 원화 강세 1,335원 50전으로 마감했지만 여지없이 역외 시장에서는 1,340원 69전으로 마감했거든요. 원화 약세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용인한다면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주식 투자에 나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조속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어제는 지수상승했지만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148억 순매도를 보였고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657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누적 순매도를 9,700억으로 줄였어요. 선물시장에서도 1,100억 매수하면서 3조 100억으로 누적 매도를 줄였는데, 일단 지금 현선물 모두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수급이 깨졌고 매물 압력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선되지 않으면 9월 역시도 그렇게 아주 좋은 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모처럼 만에 기술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 가까이 증가하면서 9조 2,700억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약 17% 급증하면서 12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 이상으로 계속해서 된다면 시장은 안정을 되찾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만,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시 주변 자금으로 보면 이제 고객예탁금 그동안 큰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가 소폭 증가하면서 52조 8,100억 기록했고요. CMA도 소폭 유입되면서 71조 2,500억, 마켓머니 펀드는 200억 빠져나갔거든요. 일단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예탁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증가분이 미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다소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미국 눈치 보면서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하락 출발할 이런 우려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우리는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데이터 관련주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고요. 이 중에서 압축한다면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압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남은 거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에 있죠. 여기에서 2조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잠재 매물이 시장에 매도로 전환될 건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거고, 여전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국내나 할 거 없이 이제 금융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장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행사들을 보면, 오늘 게임스컴 개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게임주들 낙폭 과대거든요. 반등이 일어날지 봐야 되고, 또 백신 산업 분류 체계 표준화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 오늘 코로나 확산과 같이 맞물리면서 백신 관련주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한국 폴란드 산업 통상 협력 확대 강화 방안회의가 있어요. 폴란드 대통령 방한이 취소돼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요거를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해남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 조성, 요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주들 움직일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2분기 실적 좋은 쪽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재룡전기가 수익률은 14%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이렇게 두 종목 점검 받아볼까요? 재룡전기는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항상 지수 조정 시점에서 우리가 실적주들을 매수하자, 분할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실적 증가율이 향후 3분기에도 계속될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충전 시장이 확산되고 신재생 발전 설비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 설비 부분에 산업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욕심으로 본다면 저는 26,500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 기대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24,400원을 이탈하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22,000원 전후에서 우리가 한번 22,000원 이하로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좋겠고요. 두산은 일단 요날이죠. 손절가를 이탈했지만 중요한 건 복수전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손해봤던 거 이익으로 만회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저희 접근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두산은
증권사 세 곳의 목표 주가 평균이 14만 1,000원대예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가시화됐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동박 적층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장부품, PFC 누적 수주액이 5천억 달하기 때문에 두산 실적 개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하신 분들은 미호도 다시 한번 98,500원 이하로 온다면 여기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11만 8천원 여기서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전 고점 14만 원까지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경고가 나온 게 있어요. 코로나19 새 변이 피롤라가 등장했다. 전 세계 동시다발 출현 초비상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모더나 같은 것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주로 낙폭과되어 있는 상태를 보니까 랩지노비닉스라든가 SD 바이오센서, 바디텍 매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도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다면 제일 만만한 거 바디텍 매드를 봤으면 좋겠어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의 매수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7,600원부터 오늘 시초가까지는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6,800원 이탈 시점을 보시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19,640원은 돌파해서 일단 보수적으로는 2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과 리포트 모두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바디텍 매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6,8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했고요.